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비문학 공부법이에요. 네. 비문학 지문에는 우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지문의 길이를 엄청 길게 해서 시간을 뺏는 지문.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량을 그냥 아주 때려 넣어가지고 짧은 지문이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해주는 그런 정보량 지문이 있어요. 자, 우선 길이가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길이가 왜 길까? 정보량이 없는데 길이가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을 뺏으려고 그걸 의도하고 낸 지문이기 때문에 지면 안 돼. 우리가 평가를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길이가 긴 지문 상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밑줄 그는 방법을 정하는 거. 두 번째는 전략적 풀이. 인물이 제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있잖아. 그럴 때는 다 동그라미를 치고 숫자를 적었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그라미 1번이야? 그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 1번을 치고 그 사람의 주장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개념 같은 거가 있으면 밑줄을 긋고 그 옆에 동그라미 1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얘의 개념이고 이건 제 거고 이게 1, 2, 3, 4, 5가 쫙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선지를 미리 봤지만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경우에도 찾을 수 있어. 그냥 그러니까 1번이면 1번의 주장이 맞는지를 굳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그 밑줄에 1 친 것만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문 속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물결을 쳤어. 물결을 치고 공통점이 있으면 밑줄을 두 줄 그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지문을 완벽하게 보지 않아도 내가 찾을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는 거, 그게 밑줄 표시거든요. 길이가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찾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밑줄 표시를 통해서 지문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아도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전략적 풀이인데요. 전략적 풀이 방법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전 무조건 이렇게 길이가 긴 지문은 무조건 선지부터 봤어요. 맞아. 우리가 지문을 읽고 선지를 보잖아? 길이가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일단 선지를 먼저 봐요. 선지를 먼저 보고 1번 선지에 제시된 그 개념을 지문 속에서 찾는 거야. 그 개념이 만약에 지문에서 나온다?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를 해. 그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지문을 본 다음에 선지를 보면 다시 찾아야 돼. 지문에서 시간이 너무 오바돼요. 너무 오버돼. 자, 다음으로 얘기할 지문은 정보량이 많은 지문인데요. 이 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과학이나 기술이나 사회 경제. 정보량이 많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해를 하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길이가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었잖아. 대조하면서. 근데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는 이게 안 돼. 왜냐면 선지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바꿔서 말해. 돌려 말하고 활용해서 말하니까 대조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문 내용을 이해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옆에? 메모를 해야죠. 맞아. 개념이 제시가 되면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메모를 해놔야 돼요, 옆에. 그렇게 해서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풀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고, 또 이 지문에 우리가 얽혀가지고 시간 15분 쓰고 20분 쓰고 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쉽잖아요. 현대시 나오는 부분. 안 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버리는 길이야, 이건.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량 지문의 맥시멈 시간은 7분. 7분을 넘어가는 순간 그 지문은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맞아요. 버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장에서는 실력을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 평가 요소 중에 시간은 정말 버릴 수 없는 거라서 7분 넘으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돌아오세요. 표시해놓고. 비문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건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문제풀이 하는 연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일 거냐? 우리가 오늘 또 들고 온 이 매산비 같은 경우에는 25분 동안 3가지 지문을 풀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25분 너무 길어, 솔직히. 7분씩 3가지 지문이면 21분이죠. 이건 기왕이면 매산비를 했으면 좋겠어. 매산비를 했으면 좋겠는 이유는 일단 문제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혹시 매산비 보면서 느끼셨나요? 네,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선정한 지문이다 보니까 다른 사설 문제집보다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네, 정보량이 되게 깔끔해요. 맞아.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 풀게 될 지문은 누구의 지문이죠? 평가원의 지문이죠. 그치.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하는 지문은 평가원 지문이기 때문에 매산비를 통해서 일단 그 실제 출제자의 그 지문을 풀어볼 수 있는 그 경험을 쌓는 게
아마 비문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양치기 이런 것보다는 기출 분석. 맞아, 기출 분석 그리고 문제의 질을 따지는 거.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풀기보다도 질이 좋은 문제를 제대로 푸는 거.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문학은 시간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어휘 맞아. 싸움이에요. 맞아. 비문학 어휘 학습에서 중요한 건 이 어휘의 맥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이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걸 알려면 지문 속에 활용된 어휘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메산비에 활용된 지문 속 어휘를 바탕으로 어떤 어휘가 많이 활용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어휘랑 뜻까지 정리를 해준 단어창입니다. 이 단어창을 활용하게 되면 일단 만드는데 시간이 안 들지. 시간이 절약되고요. 그 다음은 효율이 올라가. 왜냐면 지문 속에 직접 활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문맥을 우리가 굳이 검색해보지 않아도 그 지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언어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어는 감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몰아서 벼락치기로 국어를 공부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 맞아. 양이 적더라도 꾸준히 하는 거. 국어에서는 그 꾸준함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초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면 그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좀 힘들어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습관을 잡으려면 이미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대로 공부를 하는 게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매3 시리즈 같은 경우가 그거의 예죠. 이미 정해져 있는 하루에 해야 하는 그 할당량이 있어. 그런 커리큘럼이 있다 보니까 국어 공부를 손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적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예비 매3 시리즈를 풀었고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매3 시리즈를 풀고 3학년 때는 이제 수능특강을 풀었는데 아마 제가 이 매3 시리즈를 하지 않고서 수능특강을 했으면 굉장히 갤릉갤릉 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예비 매3을 통해서 기초를 쌓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매3 시리즈로 이제 정말 실전처럼 풀어본 다음에 수능특강은 아무래도 진짜 리얼 실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매3을 응용해가지고 수능특강을 풀면서 수능을 쳤던 것 같습니다. 예비 매3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야 돼. 기초가 없는 경우에 기초를 다지고 그 탄탄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매3을 풀어. 매3 시리즈를 풀면서 이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실전 감각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력을 기르는 거지. 매3 시리즈를 통해서 응용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레알 실전. 또 실전이니까 이때는 뭐 개념이고 뭐고 하고 다시고 할 거 없어. 그냥 문제 푸는 방법,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오면서 점점 실력을 상승시키고 또 예비 매3이나 아니면 매3 시리즈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거. 저는 노베이스였잖아요. 당시 정말 공부를 못했어. 정말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이미 고등학생이고 내 앞에 시간은 3년밖에 없는데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은 남들이 12년 동안 해온 그 양인 거야.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진짜 기초 공부가 나는 일단 문제부터 풀고 싶었어. 그래서 기출 문제집 잔뜩 싸가지고 풀고 막 그랬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 기출 문제를 풀 만큼의 실력이 없는데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기출 문제부터 풀고 싶어 했으니까 기초를 쌓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막 불안한 거 알아. 불안하고 막 조급하고 남들은 이미 막 자기 스토리 풀고 뭐 사실 뭐 이감이네 어쩌네 하면서 막 모의고사 다 풀고 하는데 나 예비 매3 푼다? 불안한 거 알아. 아는데 그 과정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비 이런 글자가 되게 자존심이 또 상해가지고 맞아, 내가 그랬어. 숨어서 풀었어 맨날. 이런 게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1단계 하지 않고 2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리고 자기는 2단계 수준이 아닌데도 1단계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게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되게 이런 공부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치. 기본 개념을 알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직 개념을 모르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저희도 다 같은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을 밟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략을 배우고 풀이하는 시각을 기른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그때 나 무시했던 애들? 지금 봐. 너네 이거 영상 봐. 그때 겪었던 서러움 같은 거 진짜 다 없애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으니까 좀 베이스가 없다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점점 발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자신에 대해서 되게 겸손해지지. 맞아. 겸손해지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겸손해지되 자신감을 잃지 말자. 나는 더 성공할 거고 나는 더 커질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못하더라도 나는 발전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페이스대로 겸손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남들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남들이 하고 있는 거에 막 너무 신경을 쓰면서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열심히 해서 저기까지 갈 거니까 나는 어차피 발전할 사람이고 지금 발전하려는 과정에 있는 시간인 거니까 이건 되게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저희도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